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 3주간의 긴 휴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한 리뷰로 이번 시간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랩터스 지난 오프 시즌 우승 감독인 닉 널스를 경질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에 프레드 밴블릿을 비록 놓쳤지만 알찬 보강을 하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 당초 예상과는 정반대로 25승 57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받으면서 당초 예상과는 다른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진출하지 못하면서 몰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스터 해체 및 리빌딩에 돌입을 한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사실 랩터스는 셀틱스 전 감독인 이메 우도카 감독을 영순위 후보로 놓고 영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도카 감독이 로켓츠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나비 효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도카 감독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당초 휴스턴 로켓츠가 노린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제임스 하든이 아닌 프레드 밴블릿으로 영입 대상을 선회합니다. 이에 로켓츠는 3년 128밀리언이라는 거액을 밴블릿에 제시했고 밴블릿은 이를 수락하면서 랩터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밴블릿이 떠나게 된 것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혹은 괜히 트레이드를 했어야 됐는데 타이밍을 놓친 마사 유질이 오판이다 라는 점을 두고 갑론을 박이 이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지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소득 없이 아무런 에셋 없이 밴블릿을 떠난 건 무척 아쉽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간단하게 나비 효과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이전에 팀 스탯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1차 지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랩터스 득점, 3점슛, 리바운드 모두 하위권에 위치한 가운데 어시스트만 6위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2차 및 기타 지표에 있어서는 공격 레이팅 그리고 의외로 수비 레이팅에 있어서도 하위권을 기록했고, 속공 득점과 페인트 존 득점은 리그 최상위권의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스탯들을 가지고 랩터스의 농구를 요약해보자면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으나 이게 득점으로 잘 연결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랩터스는 몇 년 전부터 부정확한 슈팅을 공격 리바운드로 만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수비 리바운드가 좋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공격 리바운드도 평범한 중상위권인 11위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랩터스 전통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었지만 밴블릿이 이적하면서 앞선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졌고, 시즌 후반부에는 로스터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직력이 망가지면서 방금과 같은 낮은 디펜시브 레이팅 기록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밴블릿이 떠나면서 밴블릿의 백커터 파트너였던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과대평가된 수비력이 노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슈팅과 관련해서는 사실 랩터스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토 포터 주니어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학 농구 최고의 슈터인 그레이디 딕을 드래프트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오토 포터 주니어는 부상, 그리고 그레이디 딕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NBA 적응하느라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죠. 그리고 리바운드 관련해서는 사실 현대 농구에서는 정통 센터 타입의 선수는 플레잉 타임 관리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야코 퍼틀에 백업을 해줘야 되는 콜로코가 호흡기 질환으로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은퇴한 것이 이 리바운드 수치의 변화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콜로코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시즌 루키 시즌에 좋은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기에 더 은퇴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나비 효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렇게 밴블릿이 떠나게 되면서 비어버린 1번 자리 랩터스는 이제 빠르게 데니스 슈레더를 영입하면서 메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셀러리로 영입했던 데다가 이 슈레더가 지난 오프시즌 유로바스켓에서 조국 동의를 우승시키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대회 MVP를 했었는데,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랩터스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데니스 슈레더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계속되면서 랩터스의 성적도 떨어지고 데니스 슈레더 본인도 밴블릿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수비력과, 그렇지만 그 선공격 마인드, 볼 호그 기질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나중에는 로스터의 밸런스를 위해서 식스맨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에 관해서 물론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쉽다라는 인터뷰까지 남겼는데요. 이렇게 랩터스가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서로 랩터스와 슈레더는 맞지 않는 핏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브루클린 네츠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슈레더를 보내게 되었고, 다행히도 이제 트레이드된 네츠에서는 나름 호평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선수들은 새로운 팀에 가게 되면 엔간한 슈퍼스타가 아닌 이상 팀에 맞춰서 본인을 바꿔야 되는데, 슈레더가 좀 그런 본인의 변화에 대해서 잘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한 시즌도 랩터스에서 버티지 못했나 싶습니다. 랩터스가 2년 연속 아쉬운 성적을 내면서 마사이 유지리 단장은 본인이 그렇게 아꼈던 길쭉이 포워드들을 해체시키면서 로스터를 개편했습니다. 이로써 마사이 유지리 단장의 농구단은 실패한 실험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길쭉한 윙 자원들, 분명히 어느 팀에나 꼭 필요한 자원이면 틀림없지만 이 리그의 트렌드가 마사이 단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재미를 본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리그의 대세가 될 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되겠죠. 실제로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만든 이 지리볼, 수비와 공격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슈터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외곽슛 난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핸들러입니다. 팀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드리블러의 역할이 굉장히 현대농구에선 중요한데, 랩터스의 로스터로서는 볼 호그인 벤블릿, 그리고 핸들러로서보다는 피니셔로서의 역할이 좀 더 맞는 시약함, 아직은 어린 반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핸들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 지리볼이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이유입니다. 네, 정교함을 포기한 대신 에너지와 수비력으로 밀어붙였고 나름 성과를 맛봤지만 결국에는 한계를 보고 말았습니다. 실패했고 해체된 로스터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이 로스터가 제대로 제 실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상이나 악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트렌드와는 떨어진 로스터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로스터를 해체함에 따라서 많은 포워드 자원들이 트레이드로 다른 팀으로 가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되려 가장 뎁스가 얕은 포지션이 포워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중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만. 좀 슬픈 소식인데요. 랩터스를 떠난 선수들이 굉장히 농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소속에서 한 경기 50득점을 벤치에서 이뤄낸 말라카이 플린, 그리고 방출되었다가 포틀랜드에서 완벽하게 살아난 달라노 벤튼이 예시가 되겠는데요. 905에서 언더독 신화를 만들어냈던 랩터스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딱히 기대되는 유망주가 없는 가운데서 그나마 제본 프리맨 리버티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프로야구에서 LG 트윈스를 떠난 선수는 다 잘 된다는 그런 조소가 있었는데 랩터스가 극골이 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이번 시즌 랩터스 정말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한 해였는데요. 끝까지 이 억울함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타이브레이커로 인해서 시약함 트레이드로부터 양도를 받은 인디애나의 픽이 당초 예상의 16번에서 19번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르디 페르난데스 팀 캐나다의 감독, 브루클린 네츠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되었는데요. 이와 관계없이 팀 캐나다의 감독직은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국가대표의 그나마 유일한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 안내입니다.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합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랩터스 로스터에 대한 리뷰와 평점과 그리고 로터리픽 추첨식 이후로서 랩터스의 앞으로 로스터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연재를 할 예정이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